이거 형편없는 디자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좋아. 만들어. 통풍 시트도 있네. 우와. 좋다. 어이구 이거. 92m인데. 뭐 했냐 너? 뭐냐 너?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미디어오토의 실내 스튜디오에서 시승 영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쫙 둘러보시죠.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들, 예, 다들 저희 지하 주차장입니다. 예, 오늘 비가 와서 오늘 실내에서 영상 진행하고요. 차는 오늘 링컨 에비에이터입니다. 링컨 에비에이터. 요거 크기가 5m가 넘어요. 꽤 커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SUV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가면은 요거 중형 SUV입니다. 요거보다 더 큰 내비게이터라는 차가 있어요. 링컨 내비게이터. 요 길이 5.6m짜리입니다. 딱 보면은 야, 뭐 이렇게 커? 막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정도로 정말 큰 SUV. 요게 대형 SUV고요. 요게 중형 SUV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m짜리 SUV가 사실 좀 생소했었는데 요즘에 5m짜리 SUV 좀 만만해졌죠. 팰리세이드, 그다음에 제네시스 GV80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5m 가까이 되는 SUV가 좀 익숙해졌는데 그거랑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연히 따지면 팰리세이드랑 경쟁하는 거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그리고 링컨 에비에이터는 GV80이랑 이렇게 좀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 대상 차종은 아니에요. 만듦새나 컨셉이나 무슨 지향하는 바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다릅니다. GV80은 이쪽으로 가는 차인데요. 에비에이터는 이쪽으로 가는 차예요. 그냥 반대 차입니다. 그래서 취향별로 그냥 명확하게 나뉠 것 같아요. 제네시스 GV80이랑 에비에이터가 비슷한 거는 사실 가격대가 조금 겹친다는 거. 요게 8,4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GV80의 거의 풀옵션 모델보다도 조금 저렴한 모델이에요. 예, 이거는 링컨 에비에이터의 리저브 모델입니다. 3리터 터보 엔진 들어간 리저브 모델이고 사륜구동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웬만한 장치 다 들어가 있는데 8,480만 원. 그래서 가격은 조금 겹치지만 이거 생김새 보세요. GV80이랑 생긴 게 다를 뿐만 아니고 디자인 컨셉조차 다르고,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문화와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는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벤틀리에서 오신 분들이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제네시스는 저쪽으로 유럽 쪽으로 좀 가깝게 디자인된 차고, 요거는 전형적인 미국에서만 파는, 유럽에서는 먹히지도 않는 그런 전형적인 미국 디자인입니다. 두 차를 비교해서 뭐가 더 좋냐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에 대해서 좀 넉넉한 거, 그리고 미국 디자인에 좀 도박하면서 좀 고장 안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고장 안 날 것처럼 생긴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나는 세련되고 우아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약간 미래적이면서 수트를 입어도 검은색 수트인데 몸에 쫙 붙고 쫙 다려진 거, 그런 거 스타일 중시하고 이러면은 제네시스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거 뭐 잘했다 나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형적인 미국 디자인에서 잘한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괜한 고장이 안 납니다.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사실 딱 보면은 아주 치밀하고 퀄리티 높고 정말 꽉꽉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디 이런 벽이나 주차하다가 툭 박아도 분리가 되고 아니면 찌그러지고, 그리고 그거는 너무 깔끔하게 생겼기 때문에 조금 찌그러지면은 바로 수리를 가서 맡겨야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면바지 입은 거예요. 미국 디자인은 그냥 면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넉넉한 체크무늬 셔츠에 이런 디자인입니다.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에서 만들었지만 전형적인 미국 디자인이에요. 조금 넉넉하게 디자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뭐가 옳다, 뭐가
잘못됐다 이거야 아닙니다. 미국 디자인은 미국 디자인으로서의 존재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이해 못하면은 형편없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너 왜 회사에 청바지 입고 왔어? 너 왜 회사에 그 헐렁한 면바지 입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면 야, 너 청바지 입고 오니까 오늘 편해 보이는구나. 야, 그 면바지 좀 찢어졌는데 그것도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 디자인 품평을 할 때 축구 경기장 같이 넓은 품평장에서 디자인 품평을 해요. 그래서 차를 멀리서 봤을 때의 모습을 중시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차를 주로 멀리서 보잖아요. 미국 넓은 저쪽 평원에 막 달리는 링컨 에비에이터를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존재감이 대단하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땅덩이 좁고 도심지에서 주로 차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서 본단 말이에요. 와, 헤드램프가 두 줄로 돼가지고 이 안에 디테일이 끝내줘. 와, 야, 이런 게 우리나라 디자인, 유럽 디자인. 대부분 아우디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제네시스도 어우, 손이 빌 것 같아. 그런데 에비에이터는 와, 그냥 감자 같아. 잘 되고 잘못된 디자인이 아니고 이거는 미국 전형적인 디자인이고요. 미국에서는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미국은 땅덩이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차 수리받으러 가려면 한 60km 가야 돼. 그 60km 일부러 가서 수리 받고 오겠습니까? 정말 안 움직일 정도가 돼야 수리를 받으러 가고 나머지는 그냥 에휴 여기 좀 긁혔네. 아니 그냥 타 뭐 차 가는데 지장 없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수리에 대한 게 좀 스트레스가 없는 거. 그리고 미국은 PL법 같은 게 상당히 강력한 나라잖아요. 제조한 사람이 제품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치밀하게 막 쫙쫙쫙쫙 붙여서 만들어 놓으면 책임질 일이 많아지잖아. 약간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면 책임질 일도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제품들을 딱 보면은 일단 미국 차 특히 고장 안 나게 만든 차예요. 고장이 진짜 안 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딱 보면은 아 얘네들은 진짜 고장 안 나게 또 고장이 어느 정도 조금 나도 그냥 달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미국의 자동차입니다. 이 차의 크기를 한번 보면요. 포드 익스플로러랑 플랫폼을 공유하는 겁니다. 엔진이 세로 배치로 돼 있어서 후륜구동 레이아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후륜구동 레이아웃의 사륜구동 차고요. 포드 익스플로러도 이번에 후륜구동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플랫폼으로 써서 휠베이스도 같습니다. 에비에이터가 5062, 그러니까 5m 6cm입니다. 5m 6cm. 근데 익스플로러는 5m 5cm. 불과 1.2cm 차이 납니다. 1.2cm. 폭은 익스플로러가 2005, 그 다음에 에비에이터는 2022. 무려 폭이 1.7cm나 넘네요. 예, 길이는 1.2cm인데 폭은 1.7cm나 더 넓어요. 그래서 딱 봐도 뭔가 넙대대해 보이는 게 넓어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주차할 때도 좀 약간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차장에 쓸 때 2m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사실 이게 높이가 조절되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높이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휠베이스가 3025 똑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는 참고로 2.2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만 들어오고 직렬 4기통에 2.2리터 가솔린 터보만 들어오는데 요거는 또 V6의 3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만 들어옵니다. 자그마치 405마력, 토크가 57.7, 그리고 다 자동 10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가 자그마치 2.4톤. 제가 어제 몰아봤더니 묵직합니다, 차가. GV80보다는 뭐 사이즈가 엄청 크죠. GV80은 4,945예요. 그러니까 GV80과 에비에이터는 13cm 정도 차이가 나네요. 13cm. 그러니까 이만큼이 길면은요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같은 7인승이고 가격대가 좀 겹치고 이거는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현대의 프리미엄 브랜드 해서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비교 대상 아니고요. 차가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이 차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라서 시동을 끄면 차체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리모컨 키로 내가 차에 타러 딱 가면은
이제 주인님이 탈 때가 됐구나 그러면 차가 더 낮아져요. 그래서 더 편하게 탈 수 있게 해주고 차에 시동을 걸면 그때 이제 정상적인 높이로 올라옵니다. 근데 차고 조절, 높이 조절 장치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알아서 조절되는 거고요. 그 차고 높이 조절 장치 뭐 이런 거 랜드로버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안 넣은 이유는 그걸 넣으면은 자꾸 조작을 하고 거기서 고장이 나거든요. 사실 거기 조작 버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무슨 뭐 스위치 같은 거 하나만 해놓으면은 높이 조절 장치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에어쇼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에어쇼바가 이제 내구성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거 하나가 얘네 보증 수리 기간 안에 고장이 나면 그럼 이거 물어줘야 되잖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건 미국의 만듦새예요.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쓰는데 꼭 필요한 것만 넣어놓는 거예요. 미국 자동차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막 과시하기 위해서 넣지는 않습니다. 험로 달리는 버튼으로 뭐 바꾸면 조금 높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거고 좀 고속에서 좀 차체가 조금 낮아지고 뭐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알아서 뭐 오르락내리락 이거 못합니다. 자, 디자인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본닛을 보세요. 본닛 상당히 넓죠. 거의 최대 크기 아닐까요? 최대 철판 크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찍어내라 그래도 아마 철판 사이즈가 이 정도까지 안 돼서 아마 못 찍을 것 같을 정도로 철판 사이즈가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본닛을 넓게 디자인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야지 차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앞이 길쭉해 보이고 더군다나 이 링컨 에비에이터는 후륜구동 레이아웃의 사륜구동 차잖아요. 그래서 앞에 오버행이 짧아요. 앞에 오버행이 짧고 여기 프레스티지 디스턴스라고 하는 앞바퀴에서 앞문짝 사이의 요 거리가 SUV 치고는 꽤 길게 설정이 돼 있어서 일단 비율이 꽤 괜찮은 SUV예요. 그 비율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본닛 라인을 여기 옆에 넣는 거죠. 이 본닛 라인을 옆에 넣으니까 여기가 쭉 길어 보이는 거예요, 본닛이. 그리고 여기도 한 번 이렇게 팠잖아. 그리고 여기도 타이어를 한 번 더 감싸고 해서 하여튼 여기를 길쭉해 보이게 그리고 여기 에비에이터라는 요 장식까지 넣어서 앞부분이 되게 길어 보이게 전통 세단처럼 앞부분이 좀 길쭉하게 빠져 보이는 것처럼 디자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뒤로 올라가지만 지붕 라인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뚝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마치 요트나 뭐 파워보트 이런 것처럼 뒤가 쭉 가라앉아 있고 앞을 쭉 들고 달리는 그런 안락한 승차감을 이 차의 디자인에서 보여줍니다. 이 뒤로 가면서 뚝 떨어지는 라인에 유리창도 이렇게 크게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차가 디자인이 되면은 뒤가 너무 무거워 보이죠. 앞은 저렇게 본닛도 있고 막 저렇게 해서 길게 빠지게 했는데 뒤가 너무 무거워져 보여요. 그래서 밑에 이 부분을 조금 뒤로 가면서 쫑긋 올리는 겁니다. 약간 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쫑긋 올려서 뒤가 많이 처져 보이지 않게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뭐 막 그 설명까지 보태서 해드릴 만한 부위는 사실 없습니다. 미국 차의 디자인은 그냥 적당하게 매만져서 적당하게 그냥 만져서 차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링컨이 한동안 날개형 그릴을 썼었어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날개, 저쪽에서 들어오는 날개 해가지고 링컨이 날개형 그릴을 썼었는데 그게 이제 링컨이 뭔가 새로운 브랜드로 거듭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어필하고 그리고 약간 유럽식의 좀 치밀한 디자인, 첨단 느낌 뭐 이런 걸로 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싫어해. 야, 우리나라에 맞는 왜 자꾸 유럽 흉내를 내? 우리의 럭셔리한 브랜드로 만들자 해가지고 앞에 얼굴을 이걸로 바꿉니다. 2015년에 이렇게 앞부분을 바꾼 링컨 컨티넨탈 컨셉카를 모토쇼에 내보냈죠. 약간 벤틀리 닮은 그런 링컨이 나왔을 때 당시 벤틀리의 디자인 디렉터였던 누크 돈코 몰케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때 한동안 그 모토쇼에 링컨 컨티넨탈 콘셉트카 나오자마자 야 벤틀리 닮았다 벤틀리도 똑같아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을 때 야 우리 쓰고 있는 공구들도 빌려줄까 뭐 이런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쓰셨어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게 막 언론사에 뉴스가 확 퍼진 거예요. 뭐
야, 링컨 자동차 브랜드 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이색적인 토픽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다가 어디론가 사라지셨어. 갑자기 나 현대자동차 왔어. 그러고서 딱 6개월 뒤에 딱 오신 거예요. 지금도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 게시물에 좋아요도 막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섬뜩섬뜩합니다. 제가 그냥 그때부터 만들어 놓은 이런 전통을 중시하는 라디에이터 그릴에 요게 다 링컨의 마크죠. 요게 링컨의 마크고 다 링컨의 마크로 그래서 우리의 전통 럭셔리 브랜드답게 하면서 이름도 예전에 쓰던 에비에이터, 내비게이터 이런 이름들을 다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감독님 보고 여기에다가 차 이름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런 글씨로 집어넣겠어요? 이게 미국 디자인입니다. 압도적인 사이즈의 도어 핸들. 보통 제가 손이 좀 커서 보통 한 뼘입니다. 보통 차들이 한 뼘. 그랜저 한 뼘 조금 넘. 보통 이래요. 보통 한 뼘이 조금 넘고 넥선은 뭐 한 뼘이 안 되죠. 네, 한 뼘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1.5배입니다. 도어 핸들의 길이로 차의 높고 낮음을 평한다면 이 차가 최고. 전 세계 최고 럭셔리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국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손 큰 사람들. 네, 손 큰 사람들. 그리고 차가 크니까 도어 핸들도 크게 집어넣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이 도어 핸들이 뭐 이렇게 엄청난 기능을 가졌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잡이예요. 오히려 이것도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여기 안에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열리게 되는 도어입니다. 이게 전동식으로 열고 닫는 고리를 움직여주는 새로운 개념의 도어인데 몇 년 전에 나왔던 링컨 컨티넨탈부터 링컨이 이런 식의 도어를 쓰고 있어요. 링컨 컨티넨탈은 사실 여기 요 벨트 라인에서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이 에비에이터에도 아마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높잖아요. 이렇게 문이 너무 높잖아. 그래서 아마 좀 낮춰서 달았던 것 같고요. 네, 뒤를 보면은 이렇게 일렬로 연결되는 테일 램프, 미등이죠. 미등이 이렇게 되고, 요게 방향 지시등이 여기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밟으면 여기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후진등이 들어옵니다. 후방 카메라가 있고, 여기 이제 워셔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 등, 그 다음에 트렁크 열림 장치가 여기 있어요. 트렁크 여기 그냥 고무 누르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들 보면은 카메라의 렌즈만 점처럼 딱 찍어 놓잖아요. 그리고 트렁크 여는 것도 뭐 H자에 어디를 누르거나 아니면 네모나게 된 아주 조그만 버튼을 누르거나 해서 아주 치밀하게 디자인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후방 카메라 고장 날 수도 있잖아. 이거 띄어서 수리하면 되지. 야, 그리고 트렁크 버튼이 뭐 이렇게 예쁘게 여기다가 뭐 C자를 누르면 뭐 되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여기 그냥 고무로. 이것도 고장 날 수 있잖아. 고장 나면 수리해야지. 이게 미국 디자인입니다. 자, 에비에이터에 실내 들어오면은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럭셔리해요. 근데 미국에 좀 잘 사는 집에 가정을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 우드 그레인 같은 것도 좀 가구 느낌 많이 나게. 그 촉감도 좀 느껴져요. 나무의 촉감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데 번쩍번쩍거리게. 예, 마치 미국의 그 나무 장식장에 무슨 트로피 같은 거 올려놓은 것 같은 번쩍번쩍거리는 크롬 도금으로 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다 크롬 도금 번쩍번쩍. 그리고 이런데도 뭐 검은색으로 뭐 이렇게 다 여닫는 수납 공간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 번쩍번쩍거리는 크롬 도금. 거기에 크롬 도금으로 감싼 내비게이션 화면도 큼직하게 넣을 거 다 넣고 소재감도 상당히 좋아요. 가죽도 되게 좋고 가죽도 부드러워. 그리고 여기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 그래서 뭐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요거는 또 미국 디자인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 차들은 버튼의 촉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만드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버튼이 좀 깊게 눌러지죠. 예, 버튼이 좀 깊게 눌러지면서 약간 좀 버튼이 끈적거리는 감이라 그래야 되나? 예, 우리나라 버튼은 이게 약간 좀 상큼하게 이렇게 좀 눌러지는데 여기 미국식 버튼의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버튼이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게 조금 버튼이 깊숙하게 들어가는 특징이 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깊숙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차의 버튼 촉감에 길들여지신 분들이 이걸 누르면은 약간 끈적인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미국 차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딱 맞아요. 여기 수납 공간 상당히 널찍하고요. 넉넉하고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눈에 거슬리기는 해요. 요런 거 보시면은 요런 데 파팅 라인 보세요. 이게 균일하지가 않잖아. 어디서 봐도 균일한 파팅 라인으로 보여야지 이게 완성도가 높은 건데 조작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디자인이에요. 고장 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다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젠가는 유격이 조금씩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미국 디자인이에요. 어디다 중점을 두고 디자인 마무리를 하느냐라는 차이점입니다. 다른 차에도 없는 몇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시트예요. 시트가 생김새부터가 다르잖아요. 네, 시트가 뒤에 판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생긴 얇은 가죽 판 같은 거를 이렇게 덧대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쿠션이 여기서 한 번 있고 여기서 한 번 있고 이 뒤에 판과 이 가죽 판 사이에 쿠션이 또 한 번 있고 시트는 아마 요즘 차 중에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감독님 거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시트처럼 생긴 거. 에어백이 들어가 있어. 공기주머니가 부풀고 공기주머니가 수축하고 공기주머니 수축하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양쪽 마사지를 하면은 이렇게 휴식 회복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에 등이 이렇게 나와요. 감독님도 이따 요거 바디 프렌드 한번 해보세요. 그 시트가 이게 특징이죠. 이게 다리의 양쪽 길이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다른 차에는 없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이렇게 해놨는데 은근히 편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양쪽 다리가 달라요. 하나는 좀 더 뻗고 하나는 약간 구부린 상태가 됩니다. 다 대부분 이렇게 다리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거. 약간 아트 같지 않아? 아트? 약간 행위예술 같아. 행위예술. 내비게이션이 3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아이나비 에어, 티맵, 아틀란 요 내비게이션을 이제 골라서 쓰는 건데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요 PDA 센터에서 이제 인스톨을 시키는 건데 좀 다양한 내비게이션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디오가 되게 좋은데 오디오가 바웨 윌킨스랑 조금 지향하는 바는 다릅니다. 바웨 윌킨스는 교향곡이나 재즈 이런 잔잔하고 섬세한 음악에 특화가 되어 있는 오디오인데 이거는 레벨 오디오예요. 미국의 AV 시스템이 같이 클 때 성장한 브랜드예요. 5.1 채널 스피커 이렇게 거실에 다 둘러놓는 그때 이제 좀 뜬 브랜드인데 미국 가정에서 영화를 볼 때나 아니면은 뭐 이런 차에서 힙합이라든지 이런 비트가 센 음악을 들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소리가 웅장하고 단단하죠. 힘도 있고. 네, 힘도 있고 그런데 조금 섬세한 거는 조금 왜냐면은 저음이 상당히 세고 웅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고음 영역이 조금 그 저음에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오디오는 어제 또 여러 곡들을 들어봤는데 오디오는 괜찮습니다. 문짝이 다른 차들은 여기서 다 와이어나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전자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짝이에요. 그래서 전동 모터가 찍 돌면서 문을 열어주는 건데 이게 배터리가 다 방전됐을 때는 문이 안 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서도 배터리가 방전돼서 문이 안 열릴 때 고리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아까 제가 열쇠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상태 그대로 제가 운전을 해서 왔는데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 넓이. 예, 그리고 지금 뒷좌석 등받이를 제일 눕혀 놓은 거예요. 이게 세워 놓으면은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뭐 각도가 많이 눕혀지진 않는데 그냥 요 정도입니다. 양쪽은 이렇게 앞뒤로도 조절이 되고 그리고 이 어깨에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뒤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가운데 시트는 여기 팔걸이 있고 여기 컵홀더 있고 이렇게 되는 반면 가운데 시트는 앞뒤로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냥 고정이 되어 있고 등받이 각도만 요 정도
조절되는 것뿐입니다. 이쪽도 이제 눌러서 이렇게 해서 뒤로 들어갈 수 있는 시트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으면은 이 정도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고 팔걸이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그 뒤에도 스피커 이런 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고음질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고, 뒷좌석 송풍구, 그다음에 여기 220V 콘센트 있고요. USB-C 타입과 그냥 USB 두 개가 있고요.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 시트 조절하는 거. 통풍 시트도 있네. 우와,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 야, 그럼 이거 8,480만 원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차네요. 다만 이제 가죽이 너무 부드러운 거 썼어요. 가죽이 정말 고품질의 정말 부드러운 가죽입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타공까지 되어 있는 이 부위는 너무 부드러워서 지금 제가 손으로 한번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꼬집힐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가죽이니까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원복은 돼요. 너무 부드러운 거를 써서 좀 내구성이 조금 취약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는 됩니다. 근데 가죽 소재는 정말 좋은 거 썼어요. 엄청 넓게 열려요. 이따가 저희가 달리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비 오는 날 유리창 위로 흐르는 물방울 같은 거 보면서 달리는 것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뒷좌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뒷좌석 시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머리바지까지 이렇게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객이 타면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밀은 다음에 앉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떠나야겠군. 그래서 딱 앉는 거예요. 무릎이 아주 전투적으로 앞에 닿아요. 근데 아주 좁게 좀 앉아 좀. 좀 땡겨서 앉아. 뒤에 좁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리고 뒤에 시트는 인조 가죽이에요. 그 뒷좌석에도 에어컨 송풍구나 컵홀더나 이런 거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명 앉기에는 그리 뭐 부족한 좌석은 아닌데, 그래도 어른이 앉기에는 좀 부족하고 아이들 정도 앉기에는 편안합니다. 다른 차보다는 조금 넉넉한 수준이에요. 자, 트렁크는 이렇게 발로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버튼 여기 눌러서도 열 수도 있고요. 3열 시트를 올려놓고 나서도 지금 공간이 꽤 됩니다. 쇼핑백 여러 개 들어가는 거나 뭐 여행 갈 때도 별 지장 없고, 여기 밑에도 지금 상당히 넓고요. 그래서 짐 공간도 여유롭다.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이 버튼인데, 이게 한쪽만 할 때는 이걸로만 누르고요. 두 개 동시에 하고 싶을 때는 가운데 버튼 누르면 됩니다. 촬영 가능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에어쇼바가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거 확실히 보이시죠? 스프링 서스펜션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커다란 공기통만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의 위치가 지금 서스펜션 마운트가 여기 있잖아요. 서스펜션 마운트보다도 조금 뒤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 그래서 후륜구동 레이아웃의 엔진 배치입니다. 그리고 엔진이 세로형으로 여기 안쪽으로 엔진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기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 마운트, 여기 앞쪽 서스펜션 마운트나 이런 것도 보면은 좀 세심하게, 저번에 제가 익스플로러 시승할 때도 이런 거 참 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랑 같은 플랫폼입니다. 잘 만들었고요. 그래서 주행감도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기 전에 뭐 여기 좀 조금 보면은요, 아까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이라서 잘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좀 반짝반짝거리는 크롬, 여기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 자동 주차 기능도 있고요. 자동 주차인데 뭐 제네시스처럼 막 원격 주차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있고요. 오토스탑 요거를 이제 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토홀드도 할 수 있고, 트랙션 컨트롤, 차선 유지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충돌 대비 보조, 뭐 다 있죠. 요즘에 들어가는 것들 다 있고, 트레일러 스웨이 이런 것도 있고. 빠진 게 없네요. 다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는데 8,480만 원에 가죽도 꽤 좋은 거 쓰고, 오디오 음질 좋고, 에어 서스펜션. 약간 해자 구성이네요. 하여튼 주행 모델을 바꾸는 거거든요. 험로 뭐 깊은 도로 조건. 깊은 도로. 얘네들도 시인이네. 얘네들도 시인이에요. 우선 영어로 했을 때 뭐 딥 뭐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깊은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험한 길을 지나서 깊은 너의 마음속으로. 시인이네 얘네들도. 네, 이런 거 좀 교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도로 조건. 이게 떨리면 뭐예요? 스포츠 모드 이런 거 아닐까요? 스포츠 모드인데 이게 아마 스포츠 모드를 아마 익사이팅 뭐 이렇게 쓰는 쪽도 있거든요. 네네. 그 익사이팅 하면은 떨림이죠. 네. 네, 얘네들도 시인이네. 컴포트로 그 안정 모드가 아마 그냥 이게 노멀 모드 같아요. 안정 모드로 해서 여기 30km로 달려보겠습니다. 예, 버튼식 변속기입니다. 승차감 좋죠? 괜찮은데요? 예, 잔진동 같은 거 없고 네. 조금 큰 굴곡만 조금씩 차가 이르는데 그것도 약간 좀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의 그 차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서 뾰족하게 이렇게 굴곡이 있어도 차에서 느끼는 거는 좀 뭉뚝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이죠. 아, 이게 에어 서스펜션은 진짜 돈 있으면은 진짜 해야 되는 장치인데 이게 내구성이나 이런 것만 좀 해준다면. 와, 근데 8,480만 원짜리에 이런 큰 SUV 405마력에 토크가 57.7이나 되는 3.0L 가솔린 터보에 10단 변속기까지 달고 에어 서스펜션까지 넣었다는 거. 와. 롤은 좀 있어요. 서스펜션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 돌 때 좀 쏠리긴 하는데 쏠릴 때 약간 밑에서 밀어준다는 느낌. 스테빌라이저로 뭐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닌 밑에서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약간 좀 위로 올려주는 그런 반응 있죠. 주행은 굳이 제네시스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자면 주행 느낌은 제네시스보다 좋다. 제네시스보다 일단 파워가 괜찮아요. 제네시스가 3.5L 터보 엔진도 380마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405마력에 토크가 57.7. 일단 파워가 월등하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는 8단 자동 변속기인데 이건 10단 자동 변속기. 그래서 여러 가지 스펙을 보더라도 이게 더 좀 우월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갖춘 게 많다. 예, 없는 게 없다. 가격 대비 좀 많이 넣어줬다. 무슨 프리뷰 뭐 무슨 서스펜션 뭐 이런 거 있대거든요. 아, 저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프리뷰가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요 앞에다가 청테이프를 붙여서 눈을 가리고 예, 얼마나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띠리링 띠리링. 잔진동까지 좀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바닥 느낌이 더 나는데요? 네, 바닥이 오돌도돌한 게 아까보다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네. 이게 프리뷰 서스펜션이 뭔가 기능은 하네요. 떼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네. 자, 하여튼 전반적으로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 역시 에어 서스펜션이다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뭐 아무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네요. 예? 이거 뭐 나보고 넘으라고 이걸? 아유, 그거 그냥 아주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넘네요. 그래, 넘어줄게. 뭐 네가 하려면 뭐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역시 에어 서스펜션은 필요합니다. 차이가 크네요. 예. 그 요게 좀 제일 높은 건데 조금 바퀴가 뜬다는 느낌은 네, 들어요. 예. 예, 뒷바퀴가 조금 움직임이 좀 앞바퀴는 좀 비교적 민첩하게 안 뜨는 편인데 뒷바퀴가 조금 떴다가 가라앉는 거죠. 턱 소리가 뒤에서 좀 나네요. 어이구, 이거 진짜 오늘 돌 던진 것 같은데? 좀 위험하네요. 예, 차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민첩한 핸들링의 초반 한 동작은 먹습니다. 이렇게 한 동작은 먹는데 그때 머리를 틀고 나서 나머지 몸을 다 추스리면서 짝짝 해야 되는데 짝짝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사실 시속 7, 80km로 가다가 갑자기 앞에 박스가 나오면은
그걸 피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게 이거 정답입니다. 괜히 그걸 피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납니다. 변속 느낌도 괜찮아요. 괜찮네요. 그리고 네. 405마력이 대단한 파워예요. 지금 네. 2.4톤짜리인데 405마력이 이래요. 이렇게 밀고 갑니다. 자, 요 정도 파워 제로백 몇 초 정도 보십니까? 7초. 자, 그럼 감독님은 7초 때, 6초 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저는 7초 이하. 그래서 405마력인데 7초 이하 나와야죠. 다운시프트는 조금 먹먹합니다. 아무래도 차의 컨셉이 그냥 가족들 여행하는 차기 때문에 뭐 쫀득쫀득하게 막 다운시프트가 쫙쫙 먹거나 뭐 이러진 않죠. 6초 37. 6.37. 이겼습니다. 405마력이에요. 405마력. 맞대 나왔습니다. 이번에 39.6. 39m. 39m. 2.4톤인 거 감안하면, 그리고 또 오늘 비가 왔잖아요. 네. 이런 거 감안하면 36m, 35m까지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제동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주 풍부한 구성에 정말 고마운 거는 에어 서스펜션을 안 빼고 들어왔다는 거. 그냥 넣은 상태로 들어왔다는 거는, 그러면서도 8,480만 원? 오? 그래? 에어 서스 들어갔는데 848? 오? 요 생각 듭니다. 코너링은 진짜, 코너링은 좀 위험합니다. 예, 코너링 괜히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본전도 못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너 들어갈 때는 속도를 줄이시고 들어가시고요. 괜히 이렇게 쫀득쫀득함은 전혀 없습니다. 62 정도. 예, 62로 보면 되는데 조용합니다. 60인데 뭐 바닥에 좀 물도 있고 그런데 62면은 보통 때는 뭐 60까지도 나온다고 네. 보면은요, 이 덩치에 좀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도 잘 잡아서 잘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넣어서 한 것도 운전대도 잘 먹어요. 운전대도 지금 약간 휘어 있잖아요. 네. 예, 약간 휘어 있는 거 뭐 잘 먹습니다. 이거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엄지손가락으로 엄지 손장난 하는 거 아니고요. 예, 그냥 진짜로 운전대를 차가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지금.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나오고,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더 고급 모델이 6인승 모델도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데 이거보다 다 비싸서, 사실 가장 좀 메리트 있는 거, 가장 매력적인 모델은 요 가장 저렴한 링컨 에비에이터 3.0 터보 리저브 모델.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본 모델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가장 눈여겨볼 만한 모델입니다. 자, 일단 링컨 에비에이터는 이러저러한 모든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8,480만 원짜리 대형 SUV입니다.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링컨 브랜드로 좀 고급지게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보는 고급진 방향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가장 엄지손가락 높이 올려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이 차에 달려있다는 거고요.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에비에이터 8,480만 원에 없는 거 없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장치까지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대형 SUV입니다. 제네시스 GV80 사시기 전에 한 번은 좀 둘러봐야 될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꾸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자꾸 이제 좀 비아냥거리게 되잖아요. 야, 알파문구에서 한 글자씩 산서 붙였냐? 비아냥거리게 되잖아. 근데 이게 미국 디자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계속 속이 자꾸 그러지? 자꾸 그러지 오늘? 전 생생하게 들려. 네, 오늘 뭔가 이상한 날 같아요. 아이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참,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때 다 됐었던 건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옛날에는 요리도 되게 잘했는데 요즘엔 내가 음식 맛이 다 그냥 맛을 간장을 얼마큼 넣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또 미각이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걸 먹는데 또 엄마 왜 이렇게 짜 이렇게도 못하고 짜도 그냥 먹는 거야. 맛있어. 짜도 먹어. 짜도 먹는데 이제 막 짠 걸 먹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지. 그렇죠. 네. 독해난 또. 비가 오니까 촉촉하네요. 그러게요. 비가 오니까 괜히 눈가도 좀 촉촉해지고 그러네요.